자, 오늘 적색 거성. 자, 말 그대로 적색. 적색을 띠고 있는 거성. 클거자지? 큰 별이야. 자, 큰 별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참고로 이놈의 크기는 태양의 수십 배 크기입니다. 참고로 100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으로 수십 배 크기라 그 말이지. 자, 적색이라 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얼마쯤 될까? 5,000. 5,000은 5,000. 1,000. 아니, 우리 그 표면 온도 외웠잖아, 물리량. 2,500이요. 3,500이라 제시했지. 그래서 원시성은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표면이 약 3,000 정도 된다 해서 우리가 검붉은색이라 제시했었고. 붉은색이 약 3,500. 어쨌거나 그 정도 온도가 낮다는 거야. 자,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별이라 칭했을 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 자, 그래서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것. 자, 그렇지만 크기가 아주 크다. 자, 원래 광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지? 온도랑 표면 온도와 크기죠. 자, 표면 온도는 낮지만 이걸 극복하고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광도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HR 도상에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광도 크니까 위에 있는 거죠. 자, 이 B는 자, 원래 이거 적색 거성은 주계열성 다음 단계야. 원래 주계열성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거잖아. 근데 수소란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전체 질량이 중심부에 있는 애 한 10% 정도가 활용이 됩니다. 뭐 어쨌거나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쓰게 되면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럼 이제 주계열성이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H 고갈이라는 말 쓴 거야. 수소가 고갈됐다는 말 쓴 거야. 그러면 수소가 고갈됐단 말은 더 이상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주결이 아니야? 아닌 거지. 끝난 겁니다. 주결성이 끝나면 이 말이야. 자, 고갈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 생성 중심부에서 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열을 만들어내면서 내부 압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 있잖아? 내부 압력을 형성할 수 있던 거 있잖아? 그러면 에너지 생성 못한단 말은 내부 압력이 이제 줄어들겠지. 열 생성 못하니까. 근데 중력은 있어 없어? 있죠. 여전히 중력 그대로 있잖아. 질량이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 균형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지. 중력은 그대로인데 에너지 생성 못할 거니까 내부 압력은 줄어들겠죠? 그럼 누가 더 커진다? 중력이 더 커진다. 그럼 뭐 할까? 중력이 크다. 수축하겠죠. 근데 수축하게 되면 원래 원시성에서의 에너지원 대의가 기억나나? 중력 수축. 중력 수축. 똑같아. 또 중력 수축하게 되면 역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중심부로 물질들이 낙하하면 높이가 줄었기 때문에 그 높이 감소된 위치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생기겠지? 이로 인해서 열이 발생한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또 올라갑니다. 자, 원래 1000만 K 이상인 온도에서 지금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1500만인데 어쨌든 보세요. 약간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자, 의미를 가지는 건 얼마까지 올라가야 의미를 가지냐면 이렇게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적색 거성이라 부를 수 있는 바로 1억K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1000만보다 훨씬 더 큰가? 1억K까지. 자, 1억K까지 도달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수소를 재료로 삼아서 이들을 뭉쳐가지고 좀 더 큰 헬륨을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는 말은 헬륨을 재료로 삼아서 이들을 뭉쳐가지고 좀 더 큰 애를 만드는 거지. 누굴 만드냐면 탄소를 만듭니다. 자, 탄소가 6번이었죠? 헬륨은 2번이지? 참고로 헬륨이 2번이면 질량이 얼마라고? 질량이 4였어. 4, 3, 12죠? 탄소는 6번, 질량수가 6이었어. 이건 3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자, 근데 마찬가지야. 자, 모든 핵융합 반응이 다 그렇습니다. 작은 놈을 뭉쳐가지고 큰 놈은 큰 입자를 만드는데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 감소. 그래서 3개 헬륨 뭉쳐가지고 1개 탄소 만들 때 역시 질량 차이가 생깁니다. 질량이 약간 남아. 이게 바로 에너지화 되는 거지. 그렇지? 다 똑같습니다. 뭐까지 만들 수 있다고? 철까지. 26번인 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철까지 만드는 과정, 모든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자, 다음 거를 설명하기 전에 좀 제시하는 건데,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중심부에
자, 중심핵 헬륨이 과다하다. 왜냐면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잖아, 맞지? 근데 헬륨이 많다 그 말이야. 자, 헬륨이 많은데, 자, 좀 전에 여기 온도가 이렇게까지 도달했죠? 이렇게 이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 물질이 뭐라고? 수소. 그러면 당연히 자, 우주 공간에 있는 이 물질을 재료 삼아서 별을 만들겠지? 그 별도 역시 가장 많은 건 수소가 되겠지. 근데 자, 전체 공간에 다 수소가 있지만 중심부는 수소가 다 지금 소진됐잖아? 여전히 주변에는 수소가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러면 중심부에서는 이렇게 이상 도달했기 때문에 자,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건데 주변에는 아직 수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는 거지? 수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별 전체적으로 수소가 다 분포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중심부가 1억이란 말은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높아질까 낮아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 중심부에서 에너지 만들어낼 거니까. 그러면 에너지 만들어내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서 온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1억이면 주변에는 그래도 수천만 K는 되겠지. 수천만 K, 천만 K 이상이야. 천만 K 이상에서 수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중심부에 수소 다 썼지만 주변에는 아직 수소 있지. 수소가 있는 재료가 수소라는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천만 K 이상이겠죠? 이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그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중심에는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만 주변에는 수천만 K가 될 거니까 수소라는 재료가 남아있을 거니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 껍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소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 껍질 또는 수소 각, 껍질 각자를 씁니다. 우리 지각. 그리고 피부 각질 이야기하죠. 여기서 천만 K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발생한다. 이렇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우리가 수소 껍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수소 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더 정리할게요. 다시.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할게. 자, 외곽부 수소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 아까 외곽부란 말이 아까 수소 껍질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기를 수소 껍질이라는 말을 쓴다. 근데 껍질 각자를 써가지고 수소 각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 나올 때 또는 개념서의 내용이 나올 때 수소 껍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수소 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수소의 껍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로 둘러싸여 있는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 지역을 수소 껍질이라는 말을 쓴 거지. 참고로 핵융합 반응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핵융합 반응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참고로 이 말을 대체해서 연소란 말을 쓰게 돼요. 실제 우리 연소라는 건 연료를 태워가지고 혼종을 타가지고 열을 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거 같은 맥락으로 얘기할 뿐이야. 그래서 연소란 말을 쓰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외곽부가 팽창합니다. 왜냐면 중심부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헬륨 핵 융합 반응도 있지만 여러분들 패딩 조끼를 입고 있어. 패딩 조끼 입고 있는데 이 조끼 내에서도 패딩 점퍼를 되게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데 이 점퍼 내에서 여러분 몸에서 열 내는 거 말고 점퍼 내에서 막 열이 난다는 거죠. 이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가 크기가 커진다는, 팽창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크기가 아주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커져가지고 바로 고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태양 역시 나중에 고성이 돼. 지금의 크기보다 수십 배로 커진다는 거지. 이렇게 부풀게 되는 거지. 껍질 부분이 막 부풀어가지고. 됐나? 자, 근데 봐봐. 여러분들 크기가 2배로 되면 표면적은 몇 배가 되죠? 0에서 9에서 표면적 식이 어떻게 되지? 4파이 R제곱. 이거 광고할 때 했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표면적은? 4파이 R제곱. 반지름이 2배가 되면 표면적은? 잠깐만, 녹음. 크기가 10배가 됐다면, 반지름이 10배가 됐다면 표면적은? 반지름이 10배가 됐다면. 100배? 표면적은 100배죠? 제곱이잖아. 반지름이 100배가 되면? 10,000배? 10,000배가 되겠지. 사승이 아니라 지금 제곱이야. 됐나? 예.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자, 크기가 수십 배, 100배까지 막 커질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헬륨 핵 융합 반응도 있지만 주변에 수소 핵 융합 반응도 있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거야. 그렇지만 열을 방출하는 표면적이 너무도 많이 늘어난 거지.
예를 들어서 크기가 100배까지 커졌다 칠게. 그 에너지는 예를 들어 10배를 만들어 칠게. 에너지는 10배 이상 더 많이 내고 있지만 표면적은 10,000배가 됐잖아. 그러면 열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면적이 훨씬 넓은 거지. 그럼 표면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은 거지. 그래서 표면 온도가 아주 낮은 거야. 에너지 생성량은 더 늘었지만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오히려 표면의 온도 자체는 낮은 거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아까 표면적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줄어든다는 것. 자, 보면 아까 이거 역시 HR도입니다. HR도. 자, 원래 오른쪽에 원시성이 있다가 이것들이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결성이 되는 거였잖아. 반대로 주결성 다음 단계는 이제 거성이 될 건데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오른쪽 위로.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간단 말은 일단 오른쪽으로 한단 말은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렇지만 크기가 아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지지만 크기가 아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광도가 증가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왼쪽, 오른쪽 위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가오나 됐나? 네. 자, 그래서 표면 온도는 감소하지만 자, 크기가 많이 늘어서 광도가 증가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해석일 뿐이야. 자, 이제 적색 초고성. 자, 초고성.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적색 거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초거성. 초란 말이 붙었으니까 태양에 비한다면 수백 배 크기야. 근데 거성이 초거성 된다기보다는 자, 태양보다 질량 큰 별의 진화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크기로 본다면 거성 단계를 약간 던져보면 그냥 HR 도상에서 본다면 이제 거성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이제 잠깐 그 지나가는 길목일 뿐이고 거성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야. 자, 각각의 단계에서는 한 정도 일정 시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 더 거성보다는 좀 더 큰 애로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량이 큰 애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 자, 질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다음 단계 계속 가겠지? 그러면 자, 핵융합 반응 다음 단계 갈수록 좀 더 큰 덩어리를 좀 더 큰 입자를 만들어낸다고 했어. 바로 철까지 만들 수 있겠지. 자, 철은 핵융합 반응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이보다 무거운 원소는 시험 어떻게 만든다고? 폭발. 무슨 폭발? 초신성 폭발. 그렇지. 자, 됐지? 자, 철은 26번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 보게 되면 당연히 자, 바깥으로 갈수록 좀 더 가벼운 애들이 남아있겠지. 그래서 모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부에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부에 가장 무거운 놈이 있고 근데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질 거니까 핵융합 여러 단계 중에 전단계까지만 일어나겠지. 가장 마지막에는 수소가 남아있겠죠. 자, 이건 뭐냐면 고성과 초고성을 지나게 되면 이제 안정적인 단계로 거의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수축하겠지. 참고로 고성과 초고성에서도 중심부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그래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안정 상태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 에너지 만들어내고 또 중력 발휘하겠지. 두 개가 정력 결속형을 이루면서 어느 일정 단계 정도 머물면서 일정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다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중심부에 에너지 만들지 못할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수축하겠지. 근데 무한정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 여기에 만약 고무줄이 있다면 내가 쫙 당기겠지? 탁 놔버리면 탄력 때문에 보건력 때문에 다 돌아가겠지. 근데 딱 여기서 딱 멈춥니까? 아니지. 막 출렁거리지. 이것처럼 수축하게 되면 중심부 온도가 엄청 높아져.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온도 높아지면 다시 압력 발휘하겠죠? 또 밀어냅니다. 또 밀어내게 되면 중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중력이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단계를 좀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크기가 변하면서 표면 온도도 변하겠지? 그럼 뭐가 변할까? 광도가 변하겠지. 크기와 표면 온도가 변할 거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별의
광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맥박이 뛰는 것처럼. 밝기가 변하는 별은 뭐라 부르지? 밝기가 변하는 별. 광도가 변하는 별. 변광성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봤나? 자, 변광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자, 맥박이 뛰는 것처럼 변한다 해서 맥동 변광성입니다. 근데 우리 교육과정이 지금 없거든? 그냥 그 정도로 아시고. 자, 그러면 맥동 변광성 수축 팽창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 껍질 부분은 팽창해서 우주공간 퍼져가 버립니다. 둥그렇게. 그럼 멀리서 보면 둥그렇게 보일 거니까 행성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행성의 모양처럼 보이는 성운이라고. 그러면 껍질 나라고 중심부에 남아있겠지? 어떤 덩어리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백색 외성으로 남는 겁니다. 자, 간다. 자, 지금 이 고래 성운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가운데 보면 하얀 거 보이죠? 이게 누구야? 이게 백색 외성이 되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행성상이란 말은 행성 모양으로 보인다 그 말이고 당연히 구형으로 퍼져갈 거니까. 자, 이게 행성성운. 자, 오늘 마찬가지 가운데 백색 외성 있고 성운 있고 여기 역시 백색 외성. 됐나? 자, 그러면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 좀 정리 좀 할게. 오늘 가능한 한 진화 단계 좀 끝냅시다. 자, 백색 외성. 자, 표면 온도가 일단 백색 흰색이에요. 온도 얼마쯤 되죠? 만 K. 자, 상대적으로 온도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흰색이 아까 흰색이란 말은 만 K. 자, 그렇지만 크기가 아주 작아. 그래서 흰색이라서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서 왼쪽 편에 있지만 HR 도상에서 왼쪽 편에 있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아서 아래쪽에 있다는 거지. 크기가 너무 더 작아. 별인데 거의 지구 크기 정도. 적다는 거지. 참고로 태양 같은 경우 우리 지구보다 100, 900 크거든. 108배네. 108배 크거든. 그 정도 이제 이놈이 더 크게 작다는 거지. 자, 그리고 질량은 큽니다. 자, 질량은 크다. 크기는 작은데. 그러면 중력은? 강하겠죠? 자, 그리고 밀도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질량은 어느 정도 크지만 크기가 작아서 밀도는 아주 높다. 참고로 크기는 지구 크기 정도인데 질량은 태양의 0.5배에서 3배 정도.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원래 최대치가 얼마쯤 되냐면 태양의 1.4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이거든요.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 큰 별이 진화해서 자, 여러 부분 현재 보면 행성상 성운을 통해서 우주공간으로 퍼져 나가더라도 일부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태양보다 더 질량이 큰 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1.4배까지. 자, 이놈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축은 할까 안 할까? 수축할 만큼 다 수축한 애야. 더 이상 수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수축도 하지 않는다. 그럼 수축, 중력 수축의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더 이상 에너지 생성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 없는데 고온이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식어가겠지. 자, 지금은 흰색이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색깔이 변하겠지. 나중에는 갈색 외성, 나중에는 흑색 외성. 온도가 너무 낮아서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흑색 외성까지 될 거지. 자, 지금 여러분들 그냥 지금 백색 외성이 밀도가 크다는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뭐 지구 크기일 때 태양 정도의 질량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다른 애들하고 비교할 때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넘어됩니까? 자, 갑니다. 자, 참고로 대부분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헬륨. 헬륨 핵융합 반응. 얘는 거의 헬륨 핵융합 반응이 거의 끝난다는 거지.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야. 태양은 지금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나중에 주결성이 끝나면 자, 고성 단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해. 작은 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별들은 대부분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탄소보다 약간 더 무거운 애들이 조금씩 존재를 해. 그렇지만 탄소와 산소가 존재할 수 있는데 탄소가 주 성분이 된다. 자, 넘어갈게. 탄소로만 됐단 말은 아니야.
자, 그래서 탄소에 있고, 주변에 뭐 수소가 있고, 뭐 있겠지. 자, 넘어갈게. 자, 행성산성은, 뭐 이거 별거 없죠. 아까 외곽 부분 현조 보면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팽창, 수축, 팽창 반복하면서 외곽 물질이 우중으로 퍼져가는 것. 행성 모양처럼 된 걸 행성상성운이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뭐 이건 그냥 HR도상에서 주계열색 해가지고 별이 진화하는 단계에 HR도상에서 위치 변화를 표현한 겁니다. 주계열에서 거성됐다가 행성단소원 선정면 맥동전광성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행성단소원 날아가고 나중에 백석외성되는 이걸 말한 거지. 자, 물론 백석외성이 A형 흰색이라 말했지만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있다. 꼭 흰색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 자,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 일단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과정 지금 했습니다. 태양처럼 질량 작은 별의 진화 과정 마지막이 백색 외성이었지. 참고로 질량 작은 별은 적색 거성 거치고 행성상성은 떨어져 나가고 백색 외성이 돼. 근데 질량 큰 애들은 적색 초고성이 되고 그리고 수축하는 거예요. 초고성이 끝나면 핵력반은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중에 수축해서 어떻게 돼? 가운데로 막 모이면서 꽉 부딪히면서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 폭발하고 남은 잔해가 바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갈게. 자, 질량 기준이 얼마냐면 이거는 태양보다 10배 미만입니다. 얘는 태양보다 10배를 넘어설 때를 말합니다. 자, 이건 수치 좀 알아야 돼. 어떤 책에는 10배가 아니라 8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뭐 9배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묻진 않아. 그냥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크네, 작으네 비교해서 묻는 거지. 그래서 10배라는 것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자, 그러면 10배인 애 중에 마지막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된 거죠. 누가 더 질량 클까? 블랙홀. 블랙홀. 얘는 30배 이상. 태양의 30배 이상. 질량이 아주 큰 애들이지. 이 정도 수치는 좀 기억합시다. 자, 초신성 폭발. 자, 초신성. 자, 초신성, 신성. 새로운 별이죠. 자, 원래 멀리 있어가지고 멀리 있어서 안 보이던 애예요. 근데 폭발하게 되면 갑자기 반짝하면서 보이겠지. 원래 이 하늘에 별이 없었는데 별이 새로 생겼네. 그래서 신성이란 말 쓴 거잖아. 새로운 별. 맞지? 자, 그러면 폭발하면 이제 폭발 모습들이고. 자, 초신성. 자, 중심부 철로 구성되어 있다. 자, 별 내부에서는 핵융합에서 아까 철까지 형성, 아까 이거 내용 했죠? 이건 안 써도 되겠네. 자, 철이 참고로 가장 안정한 놈이야. 왜냐면 좀 더 가벼운 놈을 뭉쳐가지고 좀 더 큰 놈을 만들 때 질량이 감소하죠? 질량 감소만큼 에너지가 돼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일단 일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걸 줄어든 거야. 줄어든 거지. 그래서 핵융합 반응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에너지는 계속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철이 되는 거지. 근데 철 다음 거를 만들려면 이제 에너지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발 같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철보다 이제 보면 자,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좀 더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에너지가 적은 상태지. 에너지적으로 본다면 자, 위의 내용은 굳이 뭐 안 써도 될 것 같아. 아까 했으니까. 자, 그래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 자, 초신성이 지금 중심부의 철로 구성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 초고성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철밖에 안 남는다 그 말이지. 중심부에 단계 끝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중력 수축 당연히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만들어내면서 내부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력, 자, 균형 상태 깨지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축될 거고, 자, 그러면 온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폭발이 되는 거지. 이걸 바로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불렀다. 자, 발생 에너지가 많다.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될 수가 있다. 자, 끝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자, 중성자별 블랙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중성자별. 자, 중성자별은 말 그대로 뭐로 돼 있다? 중성자. 자, 초신성 폭발 후에 중심액이 더욱 수축되면, 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이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별거 없지? 이에 대해서 많이 묻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 자, 근데 이런 건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밀도가 아까 밀도 높은 백색 외성이 있으지만 그런 비교가 안 돼. 자, 얘 같은 경우 자 중성자별 하나만 얘기를 하면 중성자별은 자 질량이 예를 들어서 태양 정도의 질량입니다. 자, 중성자별도 태양 정도의 질량일 때 크기가 얼마쯤 되냐면 반지름이 약 10km, 지름이 약 20km. 자, 봐. 백색 외성은 태양이 지구 크기 되는 거고,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이 우리 부산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나지, 밀도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블랙홀 간단하거든? 자, 중성자별. 아까 중성자별 됐다 그랬잖아? 자, 원래 봐봐. 자, 수축한다는 말은 원자들이 가까워지겠지. 자, 원자를 보게 되면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뭐 있습니까? 전자. 가운데 중성자와 양성자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자, 이들이 좀 더 가까워진다, 그 말이지. 수축한다는 말은. 그러면, 가까워지면, 전자와 전자끼리 무슨 힘이 있지? 청력이야, 인력이? 청력. 밀어내겠지. 그래서, 원자들이 수축 때문에, 중력 때문에 끌어당겨서 왔는데, 전자 껍질,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청력 때문에 서로 밀어내서 접근하지 못하는 거지. 이게 백색 외성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중력 크기 때문에 너한테 더 끌어당기겠지. 중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면 이 전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 그럼 누굴 만나? 전자와 양성 만났다. 어떻게 될까? 이게 중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중성된 겁니다. 됐나? 자, 마지막 블랙홀. 자, 똑바로 위에 중심에 수축해서 똑같죠? 블랙홀을 형성하는 거야. 참고로 블랙홀은 중력이 어떻다? 표면 중력 아주 높지? 빛까지 끌어당길 정도로.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뭐 밀도 정도 물어보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결성, 거성, 그리고 백색외성, 이 세 개 특징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확인할게. 이 중성자별 모양입니다.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크지만 반지름 10km밖에 안 되지? 그 정도로 밀도 크다는 거고, 이건 블랙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